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집무실 이전을 두고 양측이 다투는 핵심 쟁점은 바로 안보 공백인데요. 여권에서는 어떤 이유로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건지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네, 오늘 국방위에서 여야 간 공방이 치열했다 이렇게 앞서 저희가 뉴스야 시간에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예, 거기에서는 한 4가지 논의가 됐습니다. 네. 결정 과정이 조금 좀 원만하지 못했다. 소통하는 것이 안 되고 불통이 됐다는 것과 네. 과정이 너무 졸속으로 되었다. 그럼으로써 안보 공백과 국정 공백이 예상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 치열한 논의를 했고 네. 국방부 장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공감을 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안보 공백 우려를 표했고요. 군 통수권자로서 책무를 다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문 대통령의 의중 어떤 겁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님은 임기 끝날 때까지 국군 통수권자로서 책무를 다하겠다, 임무를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전 과정에서 너무 졸속으로 되니까 여러 가지 안보 공백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와 국방부 관계자들은 인수위와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안보 공백 없이 진행되도록 하라 그런 지시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5월 10일 00시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것에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기간 동안에 임무를 다 수행하겠다. 추워도 안보 공백이 있지 않게 하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인 거죠. 저는 아주 잘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또 대통령으로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해야 될 일을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저 오늘 국민의힘과 그다음에 인수위에서는 북한이 그동안에 수십 차례 위협을 하고 도발을 했을 때도 안보 공백을 말하지 않아놓고 지금 안보 공백을 얘기하는 게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뭐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문재인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힘을 최우선적으로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안보 위협을 낮추면서 국방력을 증가시키는 힘을 통한 평화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방비도 사실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때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입을 해서 4년 전에는 세계 국방위가 11위였는데 6위까지 강해졌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안보를 중시 여기고 또 북한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늘 NSC 회의를 조치를 하고 했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문 대통령이 연일 지금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불과 네. 얼마 전에는 초대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가 공중에서 폭발하는 일도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졌잖아요. 네네. 4월 15일이 또 태양절이기도 하고요. 네. 뭔가 지금 군 당국에서는 북한의 움직임이 네. 심상치 않다. 예. 이런 징후를 포착한 거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시기적으로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방부 장관도 오늘 우려를 했는데 4월달 5월달이 대단히 안보적으로 위기가 올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네. 봤을 때는 지금 대통령 임기 인수 기간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도 공백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4월 15일이 태양절이고 또 그때는 분명히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예.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은 또 여러 가지 형태의 또 도발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 군은 한미군은 4월 중순에 한미연합훈련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한미연합훈련 할 때는 또 긴장이 고조되잖아요. 예. 이러한 시기가 시기적으로 아주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 사실은 국가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를 이전하고 또 전쟁 지도본부 최고 지도본부인 합참이나 국방부의 여러 가지 이전 소요가 있게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혼란이 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공백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북의 도발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징후를 포착하고 정말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뭐 일면 이제 설득력 있는 설명일 수 있겠지만 정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지금 국방부 이전 문제하고 안보에 대응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니냐. 왜 그 두 가지를 연결짓느냐. 이런 입장을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예. 안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야 대응하기가 쉽잖아요. 즉각 반응하기가 쉽고. 네. 예를 들면은 청와대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면은 NSC 에서 그런 걸 하잖아요. 그 벙커에 있는 네. 위기관리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하는데 그 시스템이 이전을 만약에 한다면은 공백이 생길 수가 있죠. 그걸 그래서 이전을 할 수가 없고 국방부 이전 청와대 집무실을 옮기려는 국방부 건물 밑에 벙커에다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만들고 사람이 가야 되는 건데 네. 현재 국방부 NSC에 있는 그러한 형태는 최소한 한 50에서 한 70개 정도 여러 다양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군사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재해, 재난, 기상 모든 걸 모니터링해서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진 거거든요. 그 체계를 똑같은 거를 국방부 청사에 만들려면은 최소한 한 3개월 소요된다고 해요. 그럼 지금 윤 당선인 측에서 하려고 하는 5월 10일까지 맞추는 건 불가능하게 되겠죠. 예. 그럼 그런 시스템이 안 가진 상태에서 가게 되면은 대응하는데 체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공백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윤 당선인 측에서는 합참회 통제실에 가서 하면 된다 하고 하는데 그것은 네네. 시스템을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합동참모본부의 기능은 전쟁 최고사령부로서 육해 공군의 일거수일투력을 모니터링하는 데 주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 한미연합전력과 연결인 거고 재난이라든가는 제한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운용되는 체계보다도 한 7, 80% 훨씬 많은 체계를 청와대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같은 그런 체계를 국방부 지하에 갖춰 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을 하게 되면은 네. 당연히 즉각 대응을 할 수가 없게 되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위협은 현재 북한의 그런 위협도 있지만은 북한이나 또 다양한 세력에 의한 테러 같은 위협도 있잖아요. 특히 공중 테러 같은 경우. 네. 그러면은 현재 청와대는 비행 금지 구역도 잘 돼 있고 거기에 대공 시스템이나 레이더가 아주 잘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인기라든가 드론 위협까지 대응을 잘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국방부 지역은 그런 것들이 잘 청와대 지역보다는 훨씬 수준이 떨어집니다. 네. 허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무기 체계를 이전하고 방공진지를 만들고 레이더를 설치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예. 것들이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전 비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지금 이제 그러니까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네. 지금 국방부에 있는 시설들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그 차이가 뭔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인수위에서는 집무실 이전 비용이 496억 원, 합참을 남태령으로 이전하는 비용이 1,200억 원 정도 든다. 그 정도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1조 원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서 그 액수가 나오는 겁니까? 저는 참 윤석열 당선인 측 인수위에서 이런 계산을 하는 걸 보고 너무나 시야가
좁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예. 예를 들어서 윤석열 당선인이 원하는 것처럼 국방부 건물에 청와대를 설치하고 앞에 조감도 보면서 설명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거기 공원을 만들어서 일반 국민들이 시민들이 집무실을 볼 수 있게 하겠다 소통을 하잖아요. 예. 그까지가 완성 단계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건 한 4단계로 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현재 임시방편적으로 국방부로 들어가니까 국방부에 있는 많은 부서들은 6개 지역으로 흩어지고 도미노식으로 계속 이렇게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그건 임시이사입니다. 그리고 가더라도 아직 정상화하는데 또 돈이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 3단계로 새로 현재 정도 수준의 신축 건물을 지어줘야 수준을 유지하잖아요. 임시이사 간 데는 아주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돼 주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국방부 앞에 보면 또 많은 건물들인데 그거를 다 철거하고 거길 공원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예산까지가 포함이 되는 것들이죠. 그런 로드맵을 제시해야 되는데 예. 단순히 1단계인 이사 비용하고 최소의 리모델링 비용만 책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3단계까지 한 겁니다. 공원학 예산까지 나한 것이고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 로드맵을 가지고 예산을 끝 지점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전하는 비용, 이사 비용 요걸 갖고 요것만 다 된다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죠.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인수위에서는 계속 조금씩 더 불카가고 있어요. 네. 합창 건물 거기에 추가해서 하나 이전하는데 1,200억 들 수 있다 하잖아요. 예. 오늘 서욱 장관은 합참을 현재 수준으로 남태령 지역으로 이전한다면은 한 3천에서 5천 가까이 든다고 했어요. 3천에서 그러니까 5천억 원요. 예. 그렇죠. 훨씬 많이 드는 거고 현재 국방부 지역은 16개 부대 6,500명이 있다고 올 보고를 했거든요. 국방에서. 네. 예. 그럼 16개 부대 합참은 1개 부대입니다. 그럼 나머지 부대도 그런 소요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까지 해야 되고 올 또 서욱 장관이 방공진지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구축해야 된다 했습니다. 예. 청와대에 있던 걸. 그런 부대들이 오는데 예산이 또 들잖아요. 네. 그래서 점점 예산은 인수위가 제시했던 것보다 시간이 갈수록 계속 눈덩이처럼 붉어질 겁니다. 저는 새로 3단계 신축까지 최소 1조 1,000억인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 겁니다. 공원화까지는. 지금 공원화 말씀하셨지만 용산 미군기지 반환받는 문제가 있잖아요. 네. 지금 미군이 지금까지 한 11% 정도 전체 부지에서 반환을 네. 했고 나머지는 상반기 중에 반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5%까지. 예. 전체 부지 한 4분의 1 정도가 반환이 되면 그거 공원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사실은 정상적인 절차로 가면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반환받고 바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환경평가를 하고 오염지역엔 정화 작업을 하고 예. 또 평가하고 이제 공원으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오랜 세월이 걸리죠. 아직 그 용산기지에는 아직도 연합사가 있습니다. 평택으로 연합사는 아직 이사를 안 간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최소한 5년에서 10년 가까이 걸리는 사업인데 최대한 땡긴다 해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소요되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한 듯이 소통을 위해서 국민 속으로 간다 했는데 소통을 위해서 현재는 군대로 간 거죠. 국방부로. 그리고 당분간은 저는 최소한 한 3년 정도까지는 그 조감도에서 봤듯이 그런 네. 형태는 어려울 겁니다. 네. 3년 동안은 대단히 소통이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민 불편을 많이 주고요. 또 네. 왜 그런가 하면 간절을 한남동에 옮길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그 육군총장. 거기는 한남동과 국방부 지역까지는 3.2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출퇴근할 때 많은 시민들의 교통권이나 통신권을 제한을 두고 또 한남동 자체가 안보나 경계에 아주 취약합니다. 네네. 예. 제가 거기에서도 찾았었거든요. 연합사 부사령관 공간도 거기 있어서. 예. 그래서 대통령이 거기에 머무신다면 아마 한 3년은 머무셔야겠죠. 새로운 관제를 지을 때까지. 그러면 거기도 사실은 경계 소요나
방호 소요, 보안 소요가 참 많고 방공진지도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 이런 소요들이 알겠습니다. 있기 때문에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의원님 이거 한 가지만 좀 확인드리고 싶어요. 용산 미군기지 이전도 그렇지만 지금 그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는 거 용산 이전을 무조건 반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절차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짧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는데 이젠 의지가 굳으니까 네. 이제는 해야 된다는 거에는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졸속으로선 해서는 안 되고 충분한 공감대와 절차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네,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병준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